잠정 조치 수역 끝자락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 연어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식 관리 시설을 또 설치를 했어요. 군으로 보이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고 제일 위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마련이 돼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래요. 서해를 자기네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야금야금 해상 지배권을 확장하는, 거기다 최근에 또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을 2개를 진수를 시켰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그리고 국제관계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물인가요? 서해라는 지역은 한 400km밖에 안 돼요. 거리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영해 12해리,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이걸 이제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두 나라가 합치면 400해리가 되잖아요.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합치면 400해리면 한 740km 정도 됩니다. 근데 서해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가 당신들 바다고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다라는 거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한중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둡니다. 요 가운데는 우리가 같이 관리하자. 그게 PMG라고 하는 거예요. 잠정 조치 수역을 두는데, 그러니까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잠정 조치 수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하고, 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는 양국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서해 바다에서 우리가 어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업 협정을 맺었습니다. 어업협정을 맺고 서로 잠정조치 수역에서는 공동 어로를 하고, 나머지 자기네 연해는 자기네 바다니까 영해에서는 자기네가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 잠정조치 수역 끝자락에다가 자기 바다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인공 구조물이 연어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높이 70m, 직경 70m 어마어마한 구조물 2개를 설치를 지금 해놓고, 이건 연어 양식장이다. 근데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어업과 항행 관리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업행위를 하는 거나. 그러니까 중국은 저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이거는 양식장이니까 어업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짜 어업시설인지 가보자. 그래서 조사선을 파견했는데 조사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대치하는, 중국의 해안경비대와 우리 해경이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3차 한중해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장급 회의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우리가 알기로 그런 걸 10몇 개 더 설치한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건 양식시설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있는 상태로 된 그 봉합된 상태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 2개의 어업 양식 시설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어업 양식 시설 옆에 그 양식 관리 시설을 또 설치를 했어요. 이 양식 관리 시설에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군으로 보이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고 제일 위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마련이 돼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고착 시설로서 뿌리박기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어업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외에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는 부표라는 걸 설치를 해요. 저기가 저쪽 영해 지역이고 여기는 여기고 이런 거를 이제 안내하는 이 부표를 최근에 또 여러 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부표라는 게 우리가 왜 항해 연안 지역에 들어오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마치 시설물 같이 막 태양광 시설물처럼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중국이 예전에 남중국해라는 지역에서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남중국해가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남사군도라는 데인데 남사군도에는 약 23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가 필리핀이 주장하는 수역이에요. 근데 중국이 남중국해의 상당 부분을 자기네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구단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영유권 분쟁의 대상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인도를 섬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원래 유엔 해양법에는 이 섬이 되려면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 건 우리가 암초라고 부릅니다.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가 안 나오는데 섬을 매립을 하고 이래서 거대한 기지를 막 만들었잖아요. 항공 활주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영토화 되는 순간 영해 12헬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헬이 370km입니다. 그러면 많은 점 하나가 우리 섬이다 그러면 370km의 수역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이 그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한 데가 무슨 포르투갈령, 영국령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경제수역.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전력으로 볼 때 이 서해 지역이 좁은데 중국이 저렇게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 서해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게 무슨 시설이고 만약에 불법 시설이면 철거해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을 하고 있는 거고 대항을 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도 그럼 같이 구조물을 설치하자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를 다시 제도화하고 규범화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국과 계속 협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래요. 서해를 자기네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고강도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걸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분야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우리말로 야금야금 그 해상 지배권을 확장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 소세지 있잖아요. 살라미 조금씩 자르면은 오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지금 남중국해에서 했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불법 구조물들, 거대 구조물들을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기지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해 구조물이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중간 서해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강 200km 정도를 중간선으로 정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 선을 중간으로 정해서 이제 암묵적으로 이쪽은 한국 거, 이쪽은 중국 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따져보면 동경 124도 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 쪽으로 30분 들어와요. 124도 30분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제가 서해가 400km고 지금 200km 정도가 중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km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서해 바다의 4분의 3이 중국이 관할권을 가지려는 노력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가운데 중간선을 중국이 이미 상시적으로 침범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어요. 해군. 그러면은 이게 군사력까지 투영이 된다면 중국의 해군력이 우리 서해에 코앞에서 투영이 되는 거죠. 우리 서해는 수도권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뭐 인천 바로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한중 간에 어떤 합의라든가 협의 없이 계속 중국이 힘자랑하듯이 밀고 들어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중국의 해군력이 투사가 되면 한미 연합훈련, 연합작전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서해 바다가 좁은데. 거기다 최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을 2개를 진수를 시켰단 말이죠. 우리 뉴스에서 보면 넘어졌다 다시 세웠다 어쨌든 적어도 한 척은 지금 우리 서해 바다 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해는 한국, 북한, 중국이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북한도 NLL 북방 한계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예전에 유엔이 정한 거예요. 유엔문이. 근데 원래 지금 북한 정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해군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해 바다를 둘러싼 각축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다. 중국이 볼 때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당연히 한국에는 직접적 위협이지만 중국한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이 배를 5,000톤급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협력 이것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거를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원래 기존에 잠수함 기술이 있고 이제 구축함, 5,000톤 구축함까지 이렇게 구비를 하게 되면 서해 바다를 둘러싼 소위 안보 위협, 안보 지형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 그렇다면 한미 합동훈련이라든가 연합군사훈련의 공간이 적어지게 돼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의 해양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것 때문에 좀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로 인해 한미연합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한중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려를 표명할 수 있죠. 서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그런데 중국은 군사력 아니다. 우리는 어업 양식, 연어 양식 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 간의 이 소위 해양 경계 획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냐를 자르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안선이 중국이 훨씬 길고 그 다음에 서해 바다가 상당히 한 부분에 황하강의 퇴적물이 수천 년간 퇴적돼 있고 양자강 퇴적물도 와 있고 그래서 중국 측의 영향을 받은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쪽으로 더 많이 해양 경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 바다가 있으면 중간선의 원칙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경계 회담을 한 30번 정도 했어요. 근데 서로 양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다도 영토잖아요. 조금만 뺏겨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불법어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한국 측 잠정 조치 수역에 허가받은 이상의 중국 어선이 들어와서 치어까지 남획을 하고 일부는 한국 영해까지 슬쩍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강경 대응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국하고 충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서해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알아서 그게 꼭 반중 감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니까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결국은 힘자랑의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이게 다른 게 말이 잘 안 통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보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해나 영토가 침범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고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해양재판하고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문제 수역이 돼버려요. 문제 수역이 되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데 가지 않고 우리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소를 하는 순간 문제 수역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독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해 지역도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우선은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어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암초인데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중간에는 이게 더 이상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화될 소지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해양 경계 획정 논의를 다시 진지하게 움직이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영향력이 초사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게 무슨 전쟁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